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조용히 물러나면 경찰 수사를 무마해 줄 수 있다. 절대자가 이 사건을 주도하고 있다. 국힘당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런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라고 칭하면서 1980년대 신군부에 비유했는데요. 또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경찰 수사를 잘 정리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도 폭로했는데요. 수사 거래를 제안받은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 A4 넉 장 분량인데요.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로 표현했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사우론 같은 캐릭터라는 거죠. 절대반지, 절대자. 그러면서 지난 6월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 징계와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도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폭로했는데요. 앞서 이 대표는 사퇴 시기를 조율한 중재안을 제안받았으며 이런 제안에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사퇴 대가로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 문제까지 해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공개한 건데요. 내용 중에 두 가지 폭탄 발언을 했던데, 하나는 조용히 물러나면 수사 무마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자신이 들었다는 거죠. 이 수사 무마 대목이 심각한 거죠. 경찰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경찰 수사가 정권의 입맛대로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자신한테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니까, 여당 대표가 직접 이런 폭로를 한 거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말을 듣지 않으면 수사로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협박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정권이 수사 결과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폭로를 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윤 대통령이 이걸 주도했다는 식의 주장인 거죠.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여당 대표가 한 말이니까 이것도 심각한 내용이죠.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탄원서를 빼곡하게 채웠는데요. 이 전 대표는 1980년 이른바 서울의 봄 당시를 거론하며 시위 학생들이 유혈 충돌을 우려해 서울역에서 해산하자 군인들은 비상계엄을 확대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 상황이 바로잡혀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비상 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더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윤 대통령을 전두환, 노태우가 주도한 신군부에 비유한 겁니다. 비대위 전환 논의 역시 대통령의 휴가 기간 군사작전같이 진행됐다고도 적혀 있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전직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주호영 두 의원의 실명도 명시하며 매사에 복지부동을 신조로 삼아온 인물들이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전면전을 선포하고 전의를 불태우는 이준석 전 대표. 이 전 대표가 공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은 탄핵감입니다. 전직 여당 대표의 폭로가 그냥 떠들어댄 게 아닌 이상 수사 개입이 진짜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할 텐데요. 그런데 이걸 누가 수사해야 할까요? 모든 사정기관이 윤석열 정권 손아귀에 들어간 지금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지도 걱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자택 건물에 헬기가 이착륙할 수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의 이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건데요. 야당은 이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난 수해 당시 자택 지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비판에 나섰고, 대통령실은 헬기 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건물에 헬리포트, 즉 헬기 착륙장에 대통령 전용 헬기가 이착륙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간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과는 완전히 뒤바뀐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8일 밤, 자택 전화지휘를 한 윤 대통령이 한밤중 헬기 이동 방안도 검토했으나 주민 불편을 우려해 포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또 쇼를 한 거죠. 이걸 대통령 경호처에서 모를 수가 있을까요?
소방청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2년도 고층 건물 옥상 헬기장 현황 서초구 지역 자료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령상 아크로비스타 건축물은 길이와 너비 각각 22m 이상 헬리포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헬기의 이착륙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크로비스타의 헬리포트의 경우 구조 공간이 확보돼 호이스트, 즉 로프로 인명구조가 가능한 곳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아크로비스타 상가 건물은 서울항공대가 보유한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하지 않음이라고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자택에서 헬기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취임 초부터 이 전 대통령 경호실 근무자로부터 나왔는데요. 소방청 공식 자료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건물에는 소방 헬기뿐만 아니라 대통령 전용 헬기의 이착륙 자체가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건데요. 지난 8일 폭우 속 자택에서 전화로 상황을 보고받고 재난위기관리에 대응했다는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에 대해 대통령실과 한독수 국무총리가 나서 안보 공백이 전혀 없다고 핏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거짓임이 다시 한번 증명된 거죠. 그 폭우 속에 주변이 다 침수되고 이동 경로가 다 막혀 헬기마저 이착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고립된 상태였던 건데요.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동주 의원은 22일 대통령 거처에서 헬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구멍이라며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은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면서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현실이 이런데도 대통령실에 안보 공백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대통령 자택은 벙커는 고사하고 대통령이 고립무원의 낙동강 오리알이었는데요.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수준인 거죠. 이미 벌써 그 대통령께서 머물고 계시는 그 자택에도 그러한 그 모든 시설이 거의 뭐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지위는 뭐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 사실 전화로 지시하셨다라고 할 때 그 전화는 저희는 뭐 휴대폰 같은 거 생각했는데 그런 수준이 아닌가요? 좀 더 그 모든 그 비밀이 좀 더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통신 수단들이 다 있습니다. 아, 뭐 지하 벙커 수준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벙커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끝으로 74년 만에 개방된 청와대가 의류 화보 촬영지로 변신했습니다. 청와대 본관을 비롯해 영빈관, 상춘제 등에서 촬영된 화보는 문화재청이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하나로 한복을 홍보하기 위해 준비했다는데요. 역사를 간직한 청와대가 세트장이냐는 부정적 의견과 신선하고 멋있다고 좋게 평가하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은 자신의 SNS에 국가의 품격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문화재청은 다양한 견해와 우려를 수용하고 장소 사용 허가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체 이러는 이유가 진짜 뭘까요? 그건 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깎아내리기 위한 뻘짓인 겁니다. 아니 실제로 문화재청이 이게 관리 주체가 됐다면 이건 문화재라는 거잖아요. 혹은 문화재에 준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면 저도 의전 비서관 시절에 그 문화재에서 행사를 하려고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만 못했는데 왜 못했냐면 문화재는 문화재 심사라는 걸 해야 돼요. 그 공간을 사용하려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어떤 기준 없이 마구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경궁에 빗댄 이유는 그 당시에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일종의 격화시키면서 그 이유를 뭐 궁중에 대한 어떤 측정 작업, 그 다음에 궁전의 조형과 동식물원을 신설해야 어떤 백성들이 많이 그 공간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던 거였거든요. 당시에 그 배경에는 그런 것과 참 유사하게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전 권력을 격화시키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